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목요일 뉴스에일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대검찰청 국정감사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최수영 강원대 초빙교수, 손정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국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총리 송기현 간사께서 검찰과 야당이 야합하고 있다. 이렇게 화답을 하세요. 여러 가지 의심이 든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수사에 들어간 사례가 한 번도 없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이번 수사는 과도했다는 의견이 많다.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총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돼야 한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해찬 대표. 총리가 그러니까 여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다. 뭐 주광덕 의원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자료다. 총장님, 우리 자유한국당하고 내통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윤석열 총장이 자유한국당 편이었어요? 저희들의 적이었어요. 그런데 내통한답니다. 집권당 대표가. 그리고 검찰 퇴출하는 방안까지 만들어내야 한다. 이제 대통령 아들까지 나옵니다. 기가 찹니다. 수사기밀과 압수자료 관리 또한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한다. 참, 대통령 아들까지 그래요. 총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 후자들 1번 타자 이 유시민 콩칼은 안 들었으나 위헌적 쿠데타다. 전두환 신군부와 비슷하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김경수 조양의 아버지에게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고 있는 자들. 이재명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 박원순 조국은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확장하고 발전할 때 꼭 필요한 인물이다. 그리고 광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러고 1분만 더 주십시오. 결국은 권력이 검찰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1차 감찰권 회수당했죠. 1차 감찰권이 왜 필요합니까? 결국은 검찰의 수사 독립을 위해서 1차 감찰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검 사무국장, 대통령의 임명권이란 미명 아래 대검의 사무국까지 해소했습니다. 검찰 상판대기 날리겠다라는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단장이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검찰 잡아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입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려면 검찰을 놓아주십시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을 가장한 검찰 장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저열한 탐욕 내려놓기 바랍니다. 총장님은 지금 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증거와 범죄를 가지고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까 표창원 의원님께서 물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해왔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검찰총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총장은 국회에 나와서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이 건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수십 년 동안 내려오는 그 국정감사의 단골 질문과 답변, 검찰총장은 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문무일 총장 시절에 문무일 총장이 취임하시면서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여러 차례 출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님 인사청문회 당시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때가 아니라 국회에 필요한 경우에 물론 매번 올 수는 없겠지만 출석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글쎄, 이 부분은 의원님 지금 소요된 시간이 좀 짧으셔가지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법제도, 그런 법제 하에서 그 의회의 그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나 다른 정부위원처럼,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처럼 가는지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례가 좀 적은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동일인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이 의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문무일 총장, 전임 문 총장께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나 법사위 쪽에 그런 그 제도 문제와 관련한 의견 개진을 위해서 출석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생각을 답변 드리는 것보다 여러 가지 좀 제도들을 더 살펴보고 저희가 필요하면 하여튼 합당한 그런 결과를 좀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결국 수사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건데요. 문무일 총장이 국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국회에 출석한 것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문제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국회가 단순히 입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전 부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다만 관례상 대법원장 또 헌법재판소장 이런 분들은 국회에 나오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검찰이 항상 국민과 가까이 가겠다, 소통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습도 상당히 권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셔서 만약에 진행 중인 수사나 이런 데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얼마 전에 검찰총장님께서 윤중천 씨와 알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기사는 대단히 잘못된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기사의 제목을 쓰면서 마치 김학의 성접대 재수사 과정에서 이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총장께서 어떤 부당한 접대를 받은 것과 같은 인상을 독자로 하여금 갖게 했고, 또 두 번째로는 나중에 후속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그 한겨레 보도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윤중천 씨한테 검찰총장을 그 당시 검사이던 검찰총장을 소개했다는 임모 씨에 대해서 검사가 조사를 했고, 또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경위로든지 검사를 윤중천 씨한테 소개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특정해서 묻지 않았다, 이래서 덮었다는 걸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저는 대단히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 판단을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총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총장님께서 이 사건을 고소하셨기 때문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소를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제가 검찰총장직을 가진 분이라고 해서 고소를 하라 마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초임검사 시절에 저는 동부에서 초임을 했는데요. 시보로 와 있던 사법연수생이, 그러니까 검사 직무대리로 와 있던 검사 시보가 어떤 그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때 선배 검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고소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철회를 시켰는데요. 그때 한 명의 검사도 이견이 없이 검사는 고소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검사로 있으면서 그 검찰청에 고소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했고, 그때 그 사법연 선생도 그런 논리에 납득을 해서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저는 그 검찰총장께서 이 문제를 언론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취지도 충분히 알겠고, 또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면 그걸 말릴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법무장관을 지내시던 조국 전 장관께서도 민정수석 시절에 본인을 비난한 네티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검찰의 총책임자인 검찰의 최고 지위에 있는 검찰총장도 다시 물론 일반 네티즌과 다르지만 다른 언론기관이지만 고소를 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일반 시민들이 계속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소를 하는 문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다음 거. 저도 얼마 전서부터 그 인터넷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윤중천한테 접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 총장님하고 같이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런 게 돌아다니면 저도 화가 나고 저희 가족들도 정말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고소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을 고소하고 하면 물론 제가 총장님의 평소 성품으로 봐서 지금 서부지검에서 수사하는데 일절 관여를 안 할 것이고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것을 당연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고소인이 된 사건이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 물론 뭐 폭력적인 범죄라든가 그야말로 본래적 의미의 범죄라면 모르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총장님께 답변을 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못지않게 저도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뭐 유튜브 이런 데로부터 정말 어마무시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한 번도 고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에 하나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언론으로서 늘상 해야 되는 이런 확인 없이 이 기사를 일면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검찰이 하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더구나 이 고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시는 거는 좋지만 그러면 그 언론도 거기에 상응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근데 계속 후속 보도를 지금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이거를 무슨 조사를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보도는 검찰총장이 윤중천한테 별장에서 접대 받았다는 내용을 계속 그 독자들의 인식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 언론사가 해당 언론사가 이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자기네가 이러이러한 걸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이르렀고 그리고 이런 보도가 이런 식의 명예훼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공식 같은 지면에다 해주신다면은 고소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예, 백혜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윤중천 접대 사건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이 그 서부지검에 배당이 서부지검으로 있는데요. 그게 처음에 형사 일부 명예인권부에 배당이 됐다가 바로 사부 공정거래부로 재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명예인권부가 원래 명예훼손 사건 전담 부고요. 공정거래부는 그것과는 전혀 전무한 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배당이 됐느냐 질의를 했더니 명예인권부인 형사 일부가 사건 수가 많아서 사부로 공정거래부로 재배당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에 각 부별 미제 건수를 달라고 박주민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안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부지검에요. 지금 각 부별 미제 건수를 바로 그건 전산 자료 이미 지난달에 미제 건수는 바로 출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력하셔가지고 바로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청하는 자료를 통계 문제 같으니까요.
가능하면 그건 역시 오전 중에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신당 박지원입니다. 총장께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나 지금까지 총장을 재임하시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 하고 선도적으로 많은 개혁 방안을 내셨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공개 소환, 포털라인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5천 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1년에 100건도 안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심야 수사를 하지 않겠다 또는 매일 가혹 수사를 하지 않겠다 한 것이 더 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힘겨루기로 보이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글쎄, 보도는 뭐 그런 일부 보도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자리에 취임한 이후에 하려고 사실은 우리 주연 조정부까지 실무를 맡아서 계획을 해온 것을 지금 발표한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총장께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공수처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또 행정부가 하는 대로 우리 검찰은 성실하게 준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자, 또 총장께서 선제적으로 특수부를 서울중앙 등 3곳만 남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서울중앙, 부산, 대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부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중앙, 광주, 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차관한테 질문을 하니까 법무부 차관의 답변은 검찰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뭐 이런 검찰 조직에 관한 것은 뭐 법무부와 대검이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부산, 인천 이런 데는 이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외사와 관세가 좀 중요한 아니 제가 그 말씀은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들었는데 우리 윤 총장 대검의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느냐 이겁니다. 뭐 특수부를 어디다 세 군데를 남길 건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는 했고 논의 과정을 제가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논의가 있었고. 그러면 제가 대검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뭐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는 예, 그걸 명확하게 해주라 이겁니다. 자, 최근에 이 대검 사무국장과 대검 감찰부장의 인사를 총장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글쎄, 그 감찰부장은 공모를 통해서 법무부에서 선정을 해서 발령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검 사무국장은 보통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전전 박상기 장관 때 총장의 의견을 제시했지만은 지금까지 임명이 되지 않다가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 두 자리를 대통령이 재가를 받았다라는 언론 보도를 보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인사에 관해서는 제가 대검 사무국장이나 감찰부장을 누구를 시키고 하는 건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사 경위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 지금 오신 뭐 사무국장님도 검찰에서 아주 실력 있고 명망 있는 분으로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어제 이례적으로 법무장관 대행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서 특히 검찰의 감찰 기능을 강화하시면서 심지어 감찰 기능이 작동을 해야 제대로 작동을 해야 국민이 안정한다라고 하면서 소위 지금까지의 검찰의 감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도 스폰사 검사나 뭐 그랜저 검사나 저도 많이 지난 국정감사나 법사위에서 제기해가지고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됐다고는 평가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지적할 수 있을 정도의 셀프 감찰이 부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럴 만한 사안들이 없지 않다고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그 감찰은 다른 어느 기관의 감찰보다도 사실 대검 감찰부라고 하는 데는 수사권을 가지고 감찰을 합니다. 일반 다른 기관의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검찰도 자체 감사, 셀프 감사에서 제대로 했지만은 국민한테 만족을 못 준 건 사실이다. 기대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을 것으로 네. 이런 말씀들이 계시는 거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그 감찰의 그 어떤 그 강도를 더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고 아마 그 인사 그러니까 비위가 있어가지고 감찰을 해서 징계를 부과를 할 것인지 또는 그거를 경징계 사항 같으면은 징계 절차 없이 본인의 사표를 내겠다고 하면 그 사표 자체가 징계의 일환이라고 봐서 그 사표를 수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사표를 그냥 경징계 사안으로 보고 사표를 받을 건지 아니면은 중징계 사안으로 봐서 징계 회부해가지고 징계 처분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 사표를 받을 건지의 문제는 그거는 검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인사권자인 법무부와 협의가 돼야만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검찰 수사 필요성이 물론 검찰 수사를 간섭하는 게 아니라 조국 일가족 한 수사는 언제까지 종결할 예정입니까? 하여튼 절차에 따라 저희는 어떤 사건이든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이고 뭐 이 사건 역시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신속한 방식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서초동은 광화문은 이런 갈등과 분열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답할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문제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윤중천의 접대가 총장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사건 조사와 이런 데 관여됐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뭐 그런 건 확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한 동영상과 테이프를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거명되지 않더라. 여러 정황들이 여러 관계자들이 증언을 함으로써 사실이 없어졌는데 이제 그러면 됐지 계속 고발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고소를 유지할 필요 있을까 하는 것은 총장으로서도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번 부러지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제가 아까 낮게 해보란 말이에요. 금태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저는 고소라는 걸 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 사실이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저는 제 개인 문제에 대해서 고소를 해본 적도 없고 아마 윤석열하고 저 인터넷에 쳐보시면 제가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 또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뭐 비난을 엄청 해도 저는 고소를 한 번 안 했습니다만은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그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은 이게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야 확인됐으니까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이거는 저는 좀 제가 듣기에도 좀 그렇게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가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 중구 출신 정감련 의원입니다. 윤석열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국정감사로 오면서 참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한다고 할까요. 지난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번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까지의 언론 보도를 보면 심심찮게 회자가 되는 말이 윤석열 하면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각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국회 속기록을 한번 뽑아봤어요. 근데 사실 지금부터 딱 6년 전 아마 며칠 빠진 21일이던데 그때 제가 우리 총장께 그때 정의는 조직에 충성하느냐 사람에 충성하느냐를 제가 질의를 한 걸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원작자는 제거든요. 그 이제까지 제가 원작 작품을 써먹었으니까 저작권도 좀 내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잠시 지금까지 있었던 대검 국정감사 내용 좀 분석을 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제원 의원부터 금태섭 의원, 박지원 의원 세 사람의 질의를 봤는데 좀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겨레 21에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윤중천 씨의 마치 접대를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고소를 취하는 게 어떠냐? 검찰총장이 고소하는 게 맞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단호한 것 같네요. 윤 총장이 사실 그동안 좀 발언을 보면 말이죠. 굉장히 메시지의 함의와 함축을 담아서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많이 알려줘죠. 두 번째,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그다음에 네. 최근에는 내가 건설업자 별장에 놀러 갈 정도로 내가 대충 살지 않았다.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간결하고 정제돼서 하는데 오늘 지금 그 답변하는 걸 보니까 내 개인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건 검찰 조직에 관한 문제다. 네. 그러므로 내가 이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공적 기관에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이건 묵과할 수 없다. 공식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네네. 언론사가 공식 사과하고 같은 지면에 같은 크기로 그런 해명 기사를 사과 기사를 싣는다면은 네. 자기는 그때 제고하고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그 확신을 아주 이제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충분히 이제 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마 그 일부 의원들은 이제 그 수사권을 가진 검찰 수장이 고소고발 사건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 이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네네. 윤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 제가 또 하나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어쨌든 눈에 띄는 발언은 아까 그 박지원 의원이 진짜 힘겨루기 발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과 법무부가 이게 갈등이 있었느냐. 예. 그 특수부 조정 같은 거 놓고 갈등이 있었느냐 했는데 본인이 아주 알지 못한다는 식의 논의를 있었는데 공개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네네. 한데 완곡하게 아마 이런 부분에 좀 시인은 아니지만 네. 완곡하게 좀 애둘러 표현한 것은 네네. 아마 그런 것에 대해 좀 여지를 남겨서 좀 눈에 좀 띄었고 마지막으로 조국 장관에 관한 수사 얘기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 이건 뭐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한 3가지 정도가 좀 눈에 띄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뭐 사과 받아야겠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이 되는 것은 맞지만 네네. 허위 사실로서 단정적인 표현으로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정정 보도는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다만 금태섭 위원이 지적한 것은 뭐냐면 어찌됐든 검찰총장이라는 쥐에 있는 사람이 고소를 하는 행위 자체는 고소를 당하는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네. 검사의 직분으로서 고소하는 부분이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네. 고소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어떤 의미로 이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건데 일견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예, 예. 어느 국민 누구가 검찰총장이 고소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언론사를 향해서 그 특정 개인이 기자뿐만 아니라 관여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이제 지적했다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고소를 취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니까 중재안이 나왔다라고 보입니다. 해당 언론사에서도 적절한 정정 보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보도에 대한 것 외에 또 최소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띄는 부분도 조금 찝어주셨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또 눈에 띄나요? 장제원 의원의 그 이야기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검찰에 대해서 외압, 그러니까 어떤 여론이라든가 정치권 인사들이 사안이 변화됨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검찰총장 특히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네네. 평가하는 부분이 좀 지나치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했고요. 네네. 그런 질의는 타당하다고 보이고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뭐 특별히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겠지만 네. 지금 어떤 수사를 두고 정치권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 수사가 옳은지 나쁜지 또는 어떤지에 대한 평가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은 장차 검찰 개혁과 검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향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도 타당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손정혜 변호사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생중계해드리기 전에 표창원 의원이라든지 장제원 의원 이제 수사 방향에 따라서 여야의 입장이 너무 바뀐다 이런 질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감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의 받고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은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총장을 기억하며 대통령과 여당, 조국 지지자들의 어떤 급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고 응원합니다. 조국 전 수석 일가의 범죄 혐의를 밝혀 반드시 단죄, 공정과 정의, 상식과 양심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 하실 거예요. 하여튼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전에 SNS에 많이 떠도는 글입니다. 보셨죠? 우리 총장께서는 어렵고 힘들 때, 많은 후배들이 지금의 오늘의 검찰상을 걱정한 나머지 마음속에는 비록 SNS 글은 안 올렸지만 마음은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 말을 읽는 제가 목이 메입니다. 정말 확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충남 논산 계령 금산 출신의 김종윤입니다. 총장님, 네. 제가 요새 이제 국정감사를 중계 방송을 하고 또 뭐 TV 인터뷰나 토론회 이런 데를 가끔 나가요. 텔레비 나가면 이제 아는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요새 살이 많이 빠졌다고. 총장님 때문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뭐 저 살 빠진 거야 뭐 또 열심히 먹으면 괜찮아지지만 지금 한 2달여간의 이 상황이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리고 물론 국민들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다고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을 불신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저는 그 서정주 시인의 국가협회에서라는 시가 있는데 봄부터 소쩍새가 웁니다. 소쩍새가 어떻게 우냐면 목에서 피를 토하면서 울어요. 그 되게 전류인데요. 이 상황에 내는 목소리들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옳건 그르건 그런 절박한 목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절박한 목소리, 장관도 중도에 사퇴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10%가 떨어지고, 저는 이게 뭐 제가 여당이라서 유리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국정의 흐름이 크게 지금 흔들린 거거든요. 이게 다 총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이 상황을 거치고 나서 뭐가 결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으면 정말 한 송이 국화꽃이 펴야 됩니다. 저는 그게 검찰개혁이라고 보고요. 검찰이 바뀌어야 되고 언론이 바뀌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이 과정과 진통이 그런 결실을 맺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총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크게 국민들한테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 그런 좀 절박하고 저 긴장된 마음으로 이 상황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검찰개혁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뭐 질의가 몇 번 있을 테니까 조금 뒤로 미루고 일단 이 수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잠깐 또 여러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간단한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뭐 총장님 답변까지는 제가 뭐 안 들어도 됩니다만 제가 추가로 의견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한겨레 신문 관련된 문제 제기를 두 분이 하셨는데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총장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화났을 때 중요한 결정하지 말자 그래요. 이 개인사도 그렇습니까?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역으로 얘기하면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게 숙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총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 감정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런 걸 최대한 절제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파악을 해보시라는 건데요. 저는 한겨레 보도가 잘했다거나 또 한겨레 보도를 놔두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공익이 있어요. 고소에 공익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또 다른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는 게 뭐냐. 총장님이 고소를 하니까 거의 LTE급으로 수사를 한다. 총장 사건이니까 검찰이 이렇게 동원된다. 이 선택적 정의에 대한 지금 총장님이나 검찰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 얘기 자꾸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전 총장님은 당사자 문제니까 좀 화가 나셨을지라도 저 옆에 있는 참모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는 함께 절제하는 그런 논의를 좀 왜 안 하실까?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지금 진단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쪽 입장문도 변호인 입장문도 들어보니까 검찰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병명, 병원명 다 지우고 내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뭐 가짜 비슷하게 냈다, 허위가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검찰에서 언론에 어떻게 밝혔는지 모르지만 검찰의 입장과 분위기가 전달된 거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좀 감정적인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검찰은 공권력의 집행자입니다. 공권력의 집행자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보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실 수 있지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는 시각도 있다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수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사의 쟁점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니까 시끄럽기도 하고요. 논쟁도 많이 일어나고 복잡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총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대통령 취임 1년 차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대선 자금 수사를 합니다.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잔인하게 수사를 하냐. 아마 그 얘기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아마 검찰에 전달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참모들에게 자기 개인 소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DJ 아들 수사를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YS도 마찬가지예요. 다 현직 대통령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때도 당사자들은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DJ도 불만을 얘기했고요. 심하다고 얘기했고 YS도 그랬어요. 한 번도 어떤 국민들이 그때 그 당사자에게 동조해서 과잉 수사라고 같이 동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이게 왜 차이가 있는지 우리 총장님이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고 봐요. 전 총장님이 공직이고 공직에 대한 사명감과 원칙 살아오신 거 전 다 인정합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봐요. 그러나 개인은 불완전합니다. 저는 이게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지만 그래서 해야 되지만 또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국민의 40%면 결국 반반이거든요. 검찰이 공권력의 집행자로서 국민 반반의 지지를 받는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아볼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PPT 잠깐만 올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광주 때, 군사구테타에 항의해서, 노무현 탄핵 때, 그리고 국정농단. 이게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과잉 행사에 대한 반발, 항의였어요. 전 이번도 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이게 유식한 말이니까 국민들이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제가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딱 이겁니다. 과연 목적이 결과가 과연 이 과정과 이 소비에 비해서 이 투입에 비해서 정말 공익적인 결과가 나올 거냐 여기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담겨 있다고 봐요.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저 이번 수사 끝나면요. 수사를 열심히 하시고 원칙대로 하십시오. 수사 끝나면 한번 검찰 내에 한번 돌아보세요. 이 수사가. 그리고 이런 국민들의 비판, 불신이 이거 전체 국민의 목소리는 아니더라고. 이게 왜 생겼는지, 문제가 뭐였는지, 또 개선 방향은 뭔지 한번 저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가 되시면 국회에도 좀 보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가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평 출신의 주광덕 의원입니다. 총장님, 검사된 이후 지금까지 특히 2003년 국감장에서 발언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지요.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무 감각 없이 검사로서 항상 동일한 원칙,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정말 증거와 진실을 쫓아서 수사했다고 자부하지요.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윤석열 총장은 검사 때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지금까지 변하거나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결같다고 보입니다. 지금 조국 사태와 관련된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큰 공적인 사안이고 이러한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저희들은 그런 마음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 정말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
지금 여러 의원들이 PPT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이 국민은 혼란스럽고 국론은 분열됐습니다. 만약에 사퇴했다는 것으로 이 사건 수사가 유야무야 된다면 이 이후에 더 국론 분열과 소모적인 논쟁 그리고 맹목적인 지지자들 간의 국론 분열이 더 심할 거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늘 강조해왔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가 가족 인질극이다. 또는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검찰이 지금 초읽기에 40일 이상을 보내고 있다. 표적 수사다, 먼지떨이 수사다, 이런 정치검찰이다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이 PPT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학기에 이렇게 바쁜데 세계대학에서 인턴을 하고 있다. 다음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조국 전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 질의에 자신의 딸이 서울대학교 어디에서 어떤 내용의 인턴을 했다라는 답변은 전혀 없어요. 국제회의에 실제 참석했다, 국제회의에 했다, 국제심포지엄에 했다, 이 얘기만 나옵니다. 그 다음 PPT 띄워봐 주십시오. 이 단국대 장 교수 아들 학술대회는 조 장관이 직접 자신한테 전화해서 간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이라는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는지도 자기는 전혀 몰랐다. 그리고 학술대회에서 조국 장관의 딸을 본 적이 없다. 그 다음 PPT 띄워봐 주십시오. 조국 장관의 친구 박 변호사의 아들 박군이 당시 대원외고 3학년이었습니다. 그 학생도 국제학술대회에 단 한 번 참석했다. 그리고 인권법센터에서 그 학술대회에서 조국 딸을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 조국 딸이 집에서 인턴을 했느니 인터넷으로 자료 조사를 했니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검찰에서 조국 자택 압수수색했죠. 압수수색해서 결과 조국 집에 있는 PC의 파일에서 지금 정상적인 인턴 증명서, 그 다음에 또 아들의 인턴 증명서와 다른 제3의 형식의 인턴 증명서가 3장이 컴퓨터 파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조국 딸과 장 교수 아들, 박 변호사 아들입니다. 이들은 5월 15일 날 국제학술대회에 한번 나갔는데 장 교수 아들은 조국 장관의 딸이 학교에 직접 자기 인턴 증명서 15일 한 거 제출했다 그러고 박 변호사 아들은 조국 딸의 연락을 받고 그 학술대회에 참석을 했고 나중에 인턴 증명서 15일짜리를 조국 딸이 자기한테 직접 갖다 줬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기자 그들과 함께 하면서 단국대 교수와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장 교수 아들 역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총장님, 그날 5월 15일 날 국제학술대회에서 조국 전 장관과 한인섭 센터장이 발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 20명 참석한 자리에서 박 변호사 아들도 영어로 질문을 하고 장 교수 아들도 영어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 한인섭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이. 그 PPT 다음 거 띄워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지금 제가 중앙지검에서도 보여줬던 이제 언론에서 이 조국 장관에 따른 저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보도가 나가니까 조국 장관과 그 배우자께서 저 동영상을 스스로 먼저 제출하면서 저기 지금 동그란 표시 안에 있는 여성이 자신의 딸이고 직접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중앙지검에서 중앙지검장한테 저 과학수사 기법을 확인을 하면 하루도 안 돼서 확인된다. 그리고 이미 장 교수 아들과 박 변호사 아들이 다 진술이 있지 않느냐. 저거 확인했습니까? 중앙지검장이 확인한다 그랬거든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걸 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 진상은 규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장 교수 아들하고 그 박 변호사 아들이 저 사진 보고 저 친구는 조국 딸이 아니다라는 진술까지 다 했다는 것이 우리 법조 기자들에게 다 들리는 얘기입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그 전에 제가 총장께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라고 볼 수 없는 그리고 중요한 관련자들의 진술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곳은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국 집안에 있는 PC 거기에서 왜 제3의 양식인 이 3장의 인턴십 증명서가 나옵니까? 근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는 이 딸과 두 아들의 인턴했다는 흔적도 5월 15일 날 참석해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흔적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특수수사 오래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조국 집안에서 이 3장의 인턴 증명서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압수수색을 안 했지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나 그 연구실을? 저는 이미 검찰이 증거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제3의 양식이 한영 외고에 제출됐고 그럼으로써 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다면 이거야말로 목요일 뉴스 1라이브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